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그 이후에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세계적인 위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나눌 인물은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위인도 이제 한 명 정도는 일단 우선 나눠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누구를 나눌 것이냐. 한국에도 위인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에 이제 좀 잠시 빠졌는데, 대한민국 하면 이제 떠오르는 위인이 이제 누굽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탁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2명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인 누구 탁 물어보면 순간 이순신 장군, 아니면 이제 세종대왕, 이 정도가 일단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의 위급한 그 배경,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전개를 봤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이순신 장군 쪽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나라가 망할 뻔한 걸 구하신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님이 전혀 떨어지는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대왕님 하면 이제 훈민정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 고유의 문자를 만드신 건데, 사실 이 문자라는 것은 정신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정신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의 업적 역시도 전혀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 일단은 1번하고 딱 꼽으면 이제 광화문에 이제 동상도 있는 그 이순신 장군, 이분이 되는 것 같아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또 고민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무 잘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나눠도 되나 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요 책을 근거로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평전이에요. 참고로 이 책은 그 해군사관학교 이제 출신인 분이 거기서 이제 이순신 학과, 거기서 이제 강의까지도 하신 이제 전문적으로, 그래서 한중일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평생에 그 인생을 다 걸다시피 하면서 다 대조해 가면서 열심히 연구하신 이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도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인정한다는 로고가 붙어 있어요. 추천 도서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서론에서도 저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부분이 의외로 좀 제법 있고, 그리고 한중일 여러 기록과 이제 대조했을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정말로 인생을 걸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얻어낸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 전쟁을 어떻게 했고 전술을 어떻게 하고 몇 번을 이기고 뭐하고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최대한 이순신 장군 개인, 이제 그 자체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면서 나누는, 나머지 여타 전쟁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좀 짧게 그냥 필요할 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평전을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 정작 앞으로 한 2-3번 정도까지는 집안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어떤 사적인 영역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나눌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은 오늘은 아예 사실상,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교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1545년에 이제 그 한성부 이제 그 건천동에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한성부 건천동은 참고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 중구 을지로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서울 도심 중심 한복판에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성장이 하신 이제 배경은 이제 천안 아산시 이런 데서 자라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세계 사랑도 조금 연결 짓겠습니다. 1545년에 태어나셨는데, 참고로
1546년이 마르틴 루터가 죽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조선의 그 시대 때가 이제 그 유럽에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던 이제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문에 이제 좀 이제 두각이 될 만한, 뼈대가 될 만한 인물부터 하나씩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로 이제 벼슬 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조상이 이제 고려 말기에 그 이제 이돈수라는 분인데 이제 무과에 이제 급제를 하신 겁니다. 무과고 지금으로 치면 하급 장교 정도를 하셨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서 4대를 더 내려가서 이제 고려 말기, 말 그대로 망하기 바로 직전에 문과에 급제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그건 역시도 이제 말단 하급 관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조선에서 벼슬 생활을 하신 이제 그런 분이 계셨으나 아직까지는 뭐 이순신 장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집안의 뼈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조 할아버지 때, 이순신의 현조 할아버지 때 이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집안의 어떤 뼈대를 세운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조 할아버지가 이제 뭐냐, 뭐 보통 보면 조상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 바로 위가 이제 현조 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이변이라는 분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시대 때 통역관으로서 이제 벼슬 생활을 이제 하신 겁니다. 뭐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출세 의지가 강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밤을 새도록 이제 중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한자어 및 기타 이런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고, 어느 동네에 누가 중국어를 잘한다고 하면 곧바로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 교정을 하고,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중국어로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답하고 또 한자어도 막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막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영어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한 어떤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세종대왕 때 이제 통역사로서 이제 길을 가시게 됐고, 놀라운 점은 이분이 조선시대인데 8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도 굉장히 정정하셨고, 왕들이 주로 옆에서 이제 중국 이제 사신들이 오면 바로 옆에서 왕의 술잔까지도 이제 따르면서 바로 옆에서 통역까지도 다 해주는 아주 중책을 맡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도중에 이제 뭐 형조 판서도 이제 지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조 전랑, 뭐 이제 병조 전랑,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어떤 관직들도 거치기도 해서 아주 요직을 다 이제 거치셨고요. 그래서 섬긴 왕도 무려 5명이나 되십니다. 5명. 그러니까 이제 세종, 그 다음에 이제 문종 있죠. 근데 이분이 좀 똑똑한 왕신데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단종이 있죠. 근데 이 단종이 누구한테 쫓겨나죠? 이제 수양대군 때문에 쫓겨나죠. 그럼 그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게 되는데, 이때 세조 때도 여전히 충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직한 인물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빈틈없이 처리를 해야 됐고, 뭐 사신을 접다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총괄 이제 책임자가 되는데요. 그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무섭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다루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강직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 집안의 가문의 이제 가풍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실제로 밑에 증조 할아버지 이거, 이분도 이제 뭐 호랑이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고로 이제 요건 좀 이상하죠. 단종이 쫓겨날 때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 사육신 이제 사건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 자신의 위에 있는 왕이 이렇게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 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에서 충실했고 거기에 강직하게 있었고, 그래서 정작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기는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나라 살림을 이렇게 그 나라 이제 외교 관계나 이런 문제를 다루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부유하게 집안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83세까지 이제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할아버지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위로하는 어떤 왕이 그렇게 또 위로하는 어떤 행사에서 왕에게 이제 술잔까지도 따라주는 뭐 이런 일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집안이 대단히 고위 관직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순신 장군 이전에 이제 문과에 급제하신 분도 계셨고, 이제 문과에도 이제 요직을 찾았던 분이 계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때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때 이제 이것 때부터 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그 이제 계보 내용은 다음에 제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